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나태로의 꺼져라 개츠비.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개발과 건축을 인허가하는 야합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꺼져라 개츠비.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보문고를 통해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인 실전적 천수는 품절되었습니다. 주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가 실전적 천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직업을 또 갖고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을 안다면 이분의 이름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전두환만큼 유명한 사람, 이분은 강원도 출신입니다. 이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면 꼭히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년에 파란이 많습니다. 파란보다는 최고로 잘 알려주고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지만 이분이 (51세) 시절입니다. 아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인가 어디 프린스턴 대학인가를 다니던 아들이 결혼하려고 잠깐 귀국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뿐이기 때문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개를 하루에 수집을 하면 그 중에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개 정도뿐이다. 나머지 8개는 시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만 51세에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아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좋아하던 담배를 더욱더 많이 피웠습니다. 결국 61세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만 61세, 향년 61세로 사망했습니다. 경진, 병술, 경자, 경줄, 병술, 경자. 우리는 옛날에 기본으로 배울 때 격과 국, 기신과 희신 이렇게 배웠습니다.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격과 국이라는 것보다는 이 사주 명리를 하는 학파 중에서는 주도 세력이 어디냐라고 보는 학파도 있습니다. 이게 투파도 있고 맹파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쪽에 관한 이론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이나 국이란 것,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명리에서 격이나 국이란 것은 사주의 구성이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그 세력 중에서 주도 세력이 어디냐 하는 것도 사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주의 경진, 병술, 경자 어떻습니까? 처음 해보기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 구독자는 약 15,000 몇백 명, 16,000명이 안 됩니다만 사실은 그 중에서 한 10,000명 가까운 분은 철학관 하시는 고급을 알고 싶어 하시는 이런 전문가들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오셨으면 이거 보이시죠? 이 사주는 화가 하나, 금이 둘, 토가 둘, 수가 하나, 화토가 셋, 금수가 둘, 셋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주를 모르니까 시주는 일단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수와 화토의 세력이 비등할까요? 아닙니다. 천간의 토는 중간토, 중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지지의 토는 각 계절의 수비꾼 역할, 다음 계절로 이관할 때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천간은 중앙토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지지의 토는 천간의 토는 중앙토이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고 지지의 토는 각 계절의 마지막 담장을 맡아서 마지막 출구를 맡아서 다음 계절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소문장의 역할을 하는 중간토입니다. 중간토의 개념이 천간의 토와 지지의 토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를 금수와 화토로 한꺼번에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토의 부분을 빼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사주 중에 진술충, 초년에 진술충, 인성에서 진술충이 생겼으니까 어머니하고 혹은 아버지, 부모한테서 누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안 그러면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초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형이 이정의 자리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초년에 그런 것이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술과 경자의 술자를 보면 술자리에 만나서 사이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게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에 만나서 사이가 좋은 것은 결국은 술 많이 먹으면 내중에 정계충으로 다툴 수도 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다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와 술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 지장간, 지지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십 명, 몇백 명 학원 선생한테 6개월 배워가지고 예를 몇십 개, 몇백 개 배우고 그것을 사주로 써먹는 인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5,000개, 10,000개 이상의 사주를 직접 풀어보고 난 다음에라야 하루에 5개씩 하면 3, 6, 18, 3, 5, 15, 1,700개니까 5,000개면 3년, 4년 이상 매일 5개 이상의 사주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라야 사주를 보면 무언가 뜨이는 물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사이 타로는 너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만 하고 재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법에 있는 살이나 이야기하면서 이 명식을 가지고 그냥 덕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덕담은 해도 좋습니다. 악담보다는 덕담이 좋으니까 1%라도 덕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지 않으면 사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덕담을 하다 보면 조금 붙이면 과장이 되고 더 붙이면 사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것으로 흘렀습니다. 자, 진토와 술토를 지지의 중간 담장의 역할을 하니까 일단 빼보니 경금과 자수가 경금이 둘, 자수가 하나입니다. 아, 수의 세력이 강하겠구나. 금수의 세력이 이 사주의 판을 끌고 갔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웃기는 행동도 많이 하고 남을 즐겁게 했습니다만 제가 즐겁게 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직업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간 돌려서 숨겨서 다른 직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고 진지한 분이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외형상으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40대 전후는 기가 막히게 통관이 잘 되었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목, 헤드라인은 이분의 사주 중에 자식이 죽은 원인이 들어있다라고 말했으니 그 이야기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자수, 진토 안에 들어있는 개수, 물의 경향이 심합니다. 그런데 평관인 병화는 뿌리가 술토 안에 정화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튼튼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지에서 정계충, 진술에서 정계충, 자술자에서 정계충으로 술토 안에 정화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자수와 진토, 신자진 삼합은 안 됩니다. 중간에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합이 된다고 수국 삼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중간에 떨어져 있는 경우 격리되어 있는 경우는 삼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의 영향으로 술토 안에 신금이 위협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병화가 뿌리가 있지만 뿌리가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이 명주 51세에 죽었는데 51세 대운이 신묘 대운입니다. 보이시죠? 신묘. 그 다음에 이분이 죽은 해가 아들이 죽은 해가 신미년입니다. 그리고 기해월입니다. 우리가 죽은 해를 따질 때 이런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달에 캄보디아 라오스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11월 초에서 걸려와서 10월 초에 10월 중순에 걸려와서 11월 말에 죽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지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의 운까지는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월의 운이 중요합니다. 신묘년이 되면 병신합수가 일어납니다. 병신합수는 배가 간합이라고 해서 물론 특정 학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수가 되면 수가 2배의 역할을 하고 병은 무력해집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죽은 해가 신민년 개월입니다. 병신합수가 또 일어납니다. 대가간합, 다시 말해서 천간에 있는 오행의 2배의 역할을 하는 수가 또 생깁니다. 결국은 병화 하나를 4개의 수가 짓눌러 버리니 천간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이 명주의 평관, 아들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월은 기해월이라 또 해수가 옵니다. 이런 깊은 분석을 하기에는 옛날에도 살아있는 임금에 관해서는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개인의 특별 상담 격으로 개인의 깊은 운명을 장기적으로 분석해달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명조의 4.5대운 신묘년, 신묘대운, 거기다가 1991년 아들이 사망할 때 신민년 기해월 때문에 이 명조의 아들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주가 정확하면 아버지의 운세로도 자식의 운을, 아버지의 오행으로도, 아버지의 육친으로도 자식의 운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병신합수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합이 좋다고들만 이야기하는 한 달 배운 사람들 반성하셔야 합니다.